제가 이혼 소송 중에 있는데 14년 정도 결혼 생활도 했었거든요. 사는 동안에 굉장히 정말 힘들었었어요. 선현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오랜만에 1월 상담소 준비했고요. 오늘 오시는 손님분도 사연이 굉장히 깊습니다. 그래서 선현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해요. 네, 노력해 볼게요. 오늘의 게스트 한번 모셔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의 게스트분 들어와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연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요즘에 좀 가정이나 일 때문에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고 네. 실제로도 좀 많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네. 그런 걸 한번 상담을 받아보려고 지금 신청을 했거든요. 가정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제가 이혼 소송 중에 있는데 그게 지금 벌써 한 1년 4개월, 6개월째 계속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언제쯤 정리가 되고 양육권이든 위자료든 이런 것들이 언제쯤 좀 깔끔하게 정리가 될 건지. 본인이 그럼 소송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소송을 받은 겁니까? 저는 받았어요, 소송. 오케이. 그러면은 이혼 스토리를 살짝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성격적인 차이가 이제 굉장히 컸었고 결혼 생활도 이제 길었었어요. 14년 정도 했었거든요. 그렇게까지는 안 보이시는데 14년 결혼 생활을 했는데 성격 차이로 결코 힘들었다. 네, 사는 동안에 굉장히 정말 힘들었었어요. 제 자신이 너무 피폐해질 정도로 엄청 힘들었었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사건을 계기로 별것처럼 하면서 소송을 해서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화를 시도를 해봤었는데 안 되더라고요. 혼자 잘하려고 해서 되는 건 아니니까. 잘하고 싶다기보다는 뭔가 어쨌든 애들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제가 굉장히 많이 애들을 아끼고 되게 좋아했었어서 어쨌든 애들 때문에 살고 싶다는 마음이 굉장히 컸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너무 힘들었었으니까 그럼 직장은 어떠셨어요? 최근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작년 같은 경우 정말 이혼 소송이랑 일 자체가 엮이다 보니까 회사를 다니고 싶지 않다고도 생각을 했었어요. 제 성격이 원래 되게 긍정적인 성격이거든요. 제가 자신을 생각했을 때는. 근데 저는 정말 정신과 치료까지 받을 정도로 완전 정신이 메말라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회사도 거의 못 다닐 정도로 되게 힘들었었던 상황이었었고 최근에 조금 좋아지긴 했는데 지금도 제가 직장을 다니는 게 맞는 건지 직장이라는 게 기본적인 안정적인 생활은 유지를 할 수 있더라도 잘 살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28부터는 이제 하루도 안 쉬고 일했던 것 같아요. 제 소원이 지금도 한 달만이라도 정말 마음 편히 쉬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그러면은 하나씩 풀어볼게요. 성함하고 생일 말씀해 주세요. 양현식이고요. 83 양력. 일단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하기 때문에 사주 전체적인 거를 풀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1년 운의 흐름에 따라서 소송 문제든 직장 문제든 바라봐 보시겠습니다. 일단 부모 형제 덕은 적으시고 자수성가형이고 장남사주라서 책임감 독립심 강하고 낱말에 대해서 호응하는 태도로 듣기는 하지만 내 스스로의 소신과 주관이 강하시기 때문에 낱말에 의해서 내가 변화하거나 가치관이 변하시는 분은 아니고 시행착오 끝에 내 스스로 고생을 해도 내 스스로 바뀌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이공계통 전공 지식을 상업적, 영업적으로 쓴다가 이제 직업군의 특징이시고 월급 사주시고 발을정자로 사시고 꾸준히 노력한 대로 결과가 나오시는 사주이기 때문에 우리 시는 이런 사주를 자판기형 사주라 그러시거든요. 특별한 기회수, 행재수 없이 노력한 만큼 노동한 만큼 금전이 따른다. 자, 인복은 좋으시다고 해요. 윗사람, 동년배, 밑에 사람 둘은 나를 신뢰하고 아껴주고 믿어주는데 윗사람이 나랑 결이 다르고 성향이 다를 때 부딪힘은 좀 커 보이세요. 왜냐면은 간사함, 노련미, 영악함 이런 분들이 없다 보니까 고지고대로 정확하게 들어가는 부분이 나랑 주관이 틀린 직장 상사랑 만나면 부딪힘이 크다. 이런 부분은 조금 사회생활 하시면서 부딪힘이 될 수 있겠고 문서, 서류, 법, 계약우는 약하시기 때문에 법 관련되거나 집을 사시거나 이직하거나 하실 때에 내가 잘해도 결과는 좀 약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법 관련된 사람이나 전문가 경험을 가진 사람들의 조언이 필요하고 나 혼자 들이대고 골머리 쌓는다고 해서 해결되지는 않겠다. 이 부분도 이혼 얘기에 적용이 될 거라고 보시고요. 그리고 문제가 먼저 말씀을 해주셨지만 처복은 약한 편, 뭐 아니면 돕니다. 사회생활 잘 되면 관계가 안 좋고 관계가 좋은 배우자를 만나면 사회생활이 안 되고 그래서 중간인 듯 하지만 조금 불운한 결혼 생활은 사주 자체에 나와 있는 경우시고요. 간, 위장, 뇌혈관, 소변기관은 약한
약하니까 나이 드시면서 챙겨야 되고, 힘들다고 하시는 문제에 직접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40 하나에서 40 세수는 사주의 판이 바뀝니다. 인간과 장소의 물갈이가 들어있네요. 그러면은 가정의 큰 변화도 해당이 되고, 직장에서 내 위치나 내 보직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흐르다 보니까 내가 가슴이 답답하다, 일의 성과가 나지 않는다, 성취감이 적다, 열정이 나지 않는다의 상황이 자기가 잘하든 못하든 이런 변화가 있을 때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긍정적인 변화이기보다는 부정적인 변화이기 때문에 40이 원래 세상의 어떤 미혹에도 흔들리지 말아야 할 나이인데 자기한테는 가장 위기 고비라고 느껴지네요. 그러면 42살, 음력 3월 4월에는 발을 동동 구른다, 도와줄 사람을 찾지만 공백이다. 그 다음에 음력 5, 6월에는 문서를 진다, 판결이 난다, 결정이 난다. 근데 나의 유리함이 4이고 상대가 유리함이 6이다. 그럼 자기한테는 좀 부정적인 결과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음력 7, 8월에는 회사 내에서 보직 변경, 그러나 내가 원하는 방향성이 아니다 보니까 내가 예민해 보이고 신경절을 또 하게 되어 있고, 9월, 10월 가면은 출장 파견형이기 때문에 내가 다른 지방으로 가시게 되거나 해외 인물들과 일하시게 되는 경우가 생기실 거고, 음력 11월, 12월이 되면 재산, 공동, 분리, 자리 이동, 이사 이런 것이 나옵니다. 그러면 사시는 집 거처에 대한 이동이 연말 연시에 있으시겠네요. 그러면은 지금 한시가 급하고 내가 지금 걸어 다니는 사람이지만 마음은 넉마랑 말이죠. 그거부터 해결하시는 게 급선무인데, 그러면은 이혼에 대한 잘잘못을 생각하자면은 내게 큰 것 같습니까? 상대가 큰 것 같습니까? 제 입장에서는 당연히 상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혜는, 부부는 공동 생활이기 때문에 내가 외로웠다면 상대도 외로웠을 테고 내가 힘들었다면 상대도 힘들었을 겁니다. 근데 드러난 사건이 있다면 사건을 만든 사람이 문제인 것 같겠지. 근데 그거에 대한 대처도 사실은 내 몫이거든요. 그거에서 좀 어긋남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실질적인 사건을 얘기는 안 해주고 계시지만 시는 그거에 대한 판단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배우자 당사일 수도 있으나 그것을 같이 해결하는 모습이 답답한 면은 있지 않았나? 라고 하시거든요. 그냥 까대놓고 까발리던가 아니면 중리산이 모가지를 흔들어서라도 뭔가 그때 당시에 결판이 났어야 될 일들이 순간 처방 아니면 참기 이런 형식이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양자가 화산처럼 한시에 폭파한 격이 됐다고 하시거든요. 자, 근데 결혼 생활 14년이면 짧지 않아. 이 노력 저 노력 다 해봤을 거고 2판 4판 궁사판도 해봤을 거고 애간장도 녹아봤을 거고 내가 볼 때는 오장육부 서한대가 없대, 시인이 말씀하시기를. 자, 그러면 이 이혼이 가고 있음은 미래를 위해서 맞다고 보시고요. 그 다음에 6월 7월에 큰 판의 결정이 나실 거고 재산 분할은 연말 연시에 일어날 겁니다. 그럼 거론되어 있던 재산 문제라든지 누가 어떤 소유라든지 그 다음에 자식 문제가 어떻게 될 건지는 큰 문서 정리는 6월 7월이고, 그 다음에 이혼하는 인생이 실패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소송 처음에 받았을 때는 솔직히 거의 삶의 의지가 없긴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힘들었었는데 이게 또 시간이 약이라고 이제 벌써 한 1년 6개월 정도 지나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나를 위해서 좀 잘 된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순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받아들이려고. 그거에 100표 드릴게요. 이 노력 저 노력 다 했는데 아니면 그냥 아닌 겁니다. 그냥 거기에 상대방을 기대하고 내가 잘하면 잘 될 거야 라고 망상하는 것도 자기 자신한테 굉장한 고통이거든요. 그러면 타주의 판이나 배우자의 사주를 넣었을 때 두 사람이 살 수 있는 가능성보다는 새롭게 인생 시작하시면서 자신들 인생 지키면서 자손들을 위해서 각자가 그 길이 더 낫겠다라고 판단하시는 거죠. 애들이 딸이 둘이 있거든요. 지금도 근데 걔네만 생각하면 약간 정말 숨이 막힐 정도로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얘네를 처음에는 제가 키워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서 소송도 지금 그것 때문에 하고 있는 중요한 이유 중에서 하나긴 하거든요. 또 이렇게 살다 보니까 딸이 둘인데 지금 와서는 또 엄마가 키우는 게 맞을 것 같고, 첫째 같은 경우는 또 벌써 이제 2차 성징도 일어나고 그런다고 하고 하는데 얘네가 같이 살 때야 내 모든 걸 다 헌신해서라도 키울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게 어느 정도까지 해줘야 되는지, 아니면 나 때문에 얘네가 원망을 들을까봐 안 됐다고, 또 아니면 잘 될 수 있게끔 지금도 모든 걸 다 해야 되는지 그런 거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얘네들이 잘 성장할 수 있는 애들인지 아닌지 그런 거를. 일단은 13살
12살짜리 딸은 자기 독립심이 강하고 사리 판단이 있기 때문에 말을 들어도 철이 들은 아이고 부모님이 그러시다면 인정하겠다는 아이고 대신에 13살 심장이면 부모처럼 단단하거나 크지는 않을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보상만 아빠가 엄마가 다른 각자의 자리에서 잘 사시면 이 아이는 버티고 이해할 아이입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겠네요. 아버지가 키우든 어머니가 키우든 이 아이는 상관 안 합니다. 부모가 죽는 것도 아니요. 부모의 이별이 우리 부모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얘는 사리 판단 알아요. 그걸 타고난 아이예요. 자, 그 다음에 둘째는 애교쟁이에요. 그리고 얘는 먹을 밥만 주면 그냥 기분 좋다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아빠를 봤을 때 아빠가 웃고 있으면 됩니다. 근데 둘째가 이제 나중에 클 때까지 정말 성인이 돼서까지도 잘 자랄 수 있을까? 오히려 첫째한테는 믿음이 저도 있어서 나중에 자기 일을 잘 해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둘째는 그런 게 조금 안 될까 봐 걱정스러운 마음이 되게 10대의 크거든요. 운이 사주의 전체는 아니거든요. 네. 자기도 직업 세상 다녀보니까 10대 내가 20대 40대 다른 모습으로 살고 있잖아요. 자식은 무조건 부모의 업그레이드거든요. 자신을 신뢰하시고 자식 사주를 믿으세요. 2번. 거사를 치르시고 계시니까 좋은 기운 받으시는 것과 좋은 직장 받으시라고 종합적으로 보살펴 드리겠습니다. 자, 행복하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허심탄회하게 하게 있어서 좋았었고요. 선생님이 너무 진지하게 해결책들도 많이 주시고 무엇보다 정말 제 생년월일만 말씀드렸는데 과거부터 현재까지 잘 맞추시고 해주셔서 신기했습니다.